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위촉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과학에 대한 재밌는 울림을 전달드리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올해 2월 24일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이나 그 이전에 비해서 개화가 늦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벚꽃 축제 중에 가장 유명한 진해 벚꽃 분황제가 개막식 날에도 5에서 10%밖에 개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해에서는 분황제를 조금 더 연장을 할 계획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화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작년 겨울이 이전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낮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겨울에 평균 온도가 0도 정도인데 작년 겨울은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많이 추웠기 때문에 개화가 좀 늦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화가 되려면 따뜻한 온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3월 말 현재 기준으로도 어떤 날에는 눈이 오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날씨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꽃이 쉽사리 개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 봄에는 특히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수량이 많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꽃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량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한 개화 시기가 늦춰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 건 지구온난화 같은 이상기후 현상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상기후는 개화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사과, 감귤, 복숭아, 과실, 농작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기온 변화로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 당연히 작물이 맺히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수확 시기도 늦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추운 날씨가 찾아오게 되는 시기에 수확을 하게 될 때 서리가 오게 되면서 수확량 자체도 줄어들 수 있어서 농가에서도 이러한 이상기후는 큰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상기후에 의해서 봄이 정말 있나?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여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소중한 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스럽게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친환경 기술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농촌에서는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농작물을 도입한다든지 친환경 농법을 도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도시에서는 녹지를 조성하는 등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벚꽃을 사계절 내내 피게 하려면 꽃을 피게 하는 물질들의 방출량을 조절한다든지 온도를 외부적으로 가해준다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계절 내내 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생태학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꽃을 비롯한 식물들은 개화 시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전반적으로 펼쳐져서 나뉘어져 있어요. 모두가 다 생장하고 모두가 다 같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꽃을 피는 시기를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곤충들도 꽃가루를 날라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곤충들의 수도 한정적이니까 당연히 이런 개화 시기의 조절이 필수적인데요. 사계절 내내 벚꽃을 피게 하면 당연히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꽃가루를 날라주는 일을 사계절 내내 해야 되고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꽃이 개화하는 것과 동물이 수분을 할 수 있는 양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생태계의 종이 파괴가 된다든지 하는 등의 이런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다양한 생물체의 공존을 위해서 벚꽃을 사계절 내내 보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개화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표준나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표준나무에서 꽃이 3송이 이상 퍼센트로 따지면 5에서 10% 정도 꽃이 피면 개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전의 벚꽃 관측 표준목은 대전지방기상청에 있는 벚꽃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 이상 꽃이 피면 만개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개화를 관장하는 호르몬이 식물에 있는 플로리겐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플로리겐은 온도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호르몬인데 날씨가 추우면 인지질인 포스파티딜 글리세롤과 결합을 한 상태면 잎에 있는 지질막에서 안에 이렇게 격리가 된 채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플로리겐이 더 이상 격리가 되지 않고 나와서 자유롭게 존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는 플로리겐 분자가 잎에서부터 줄기의 끝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개화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플로리겐은 사실 잎에서부터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그렇다면 벚꽃을 생각을 해볼게요. 벚꽃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개화를 하잖아요. 플로리겐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개화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벚꽃은 이미 따뜻한 여름에 플로리겐이 꽃을 만들 준비를 다 해둡니다. 그렇게 있다가 온도에 대해서 개화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에페렘이나 SVP가 꽃이 피기 직전의 상태인 벚꽃을 제어를 잘 하고 있다가 따뜻한 온도가 며칠 이상 지속이 되면 벚꽃을 피워내는 거죠. 그래서 벚꽃은 봄이 되고 따뜻한 온도가 며칠만 지속이 되면 금방 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계절에 맞게 꽃이 피는데요. 어떤 꽃들은 봄에 피고 어떤 꽃들은 여름, 가을, 겨울 다 지금 생각만 하셔도 각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 이유는 꽃들마다 나는 이때 꽃을 피우겠어 라고 하는 고유한 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생체 시계는 빛과 온도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이 빛과 온도를 통해서 계절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1920년 미국에서 와이트맨 가더와 해리 어레드가 밝혀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꽃은 외부 환경이 너무 춥기 때문에 체온을 스스로 20도 안팎으로 유지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뜻하게 스스로 난방을 하는 열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플랜트 더모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20도 내외로 열을 유지하게 되면 꽃이 발육하고 성숙하고 꽃가루관을 만들고 그리고 냄새를 뿜어내서 꽃가루를 전달해주는 곤충들을 유입할 수 있다고 해요. 번식을 특이하게 하는 꽃으로는 아모르포팔루스, 다른 말로는 부두백합, 그리고 또 다른 별명으로는 시체꽃이라는 꽃을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이 꽃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마트라 섬이 원산지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꽃이에요. 그래서 시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시체꽃이라고도 하는데 심지어는 열을 생성해서 주위보다 15도 높은 꽃이고 열이 나면서 냄새를 더 멀리 퍼뜨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체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꽃가루를 전달해주는 곤충들이 보통 썩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당연히 꽃들은 다 예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에 영국의 큐 식물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꽃 게스트로디아 아그니셀루스라는 꽃이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난초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 꽃은 한 1cm 정도 되는 꽃이고 에일리언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은 붉은색, 바깥쪽은 갈색이고요. 못생긴 꽃으로 뽑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체꽃처럼 악취가 풍기는 게 아니라 달달한 장미향이 난다는 게 반전 면모입니다. 우선 역사상 가장 비싸게 거래된 꽃은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거래되었던 샘퍼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인데요. 이 튤립은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에서 최고 수준의 수상저택 한 채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튤립은 17세기 꽃이고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래가 되는 꽃 중에 비싼 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줄리엣 로즈라고 하는 겹겹이 층으로 나뉘어진 정말 풍성한 장미는 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 키나발루 난초는 꽃이 한 번 피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하는 희귀한 난초여서 6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두풀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은 값을 매기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되게 희귀하고 귀한 꽃이고 스리랑카에 자생하는 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피는 꽃이고 한밤중에서 새벽녘에만 딱 피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꽃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부케에 사용되는 꽃들이 유명한 꽃들이 많고 꽃말도 유명한 꽃말들이 많은데요. 먼저 장미는 사랑, 열정, 아름다움, 튤립은 사랑의 고백과 신중함, 안개꽃은 미지의 사랑, 수선화는 지혜, 자신감,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특이한 꽃말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먹기도 하는 알로에 꽃은 영원한 건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예쁜 꽃으로 유명한 라넌큘러스는 매혹, 매력이라는 꽃말과 함께 너무 예뻐서 다른 꽃들의 시기를 받는다는 의미로 비난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특이한 사연을 생각을 했을 때 자연계에 없는 게 특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자연계에는 특이하게도 푸른색 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계열인 보라색이나 자주꽃은 있지만 완전히 푸른색은 존재하기가 어려운데요. 과학적으로 그 이유는 푸른색이 딱 식물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들은 그 파장대를 본인들이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색을 내는 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미는 푸른색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없어서 더 존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연계에도
푸른 빛이 도는 꽃은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도라지꽃, 펜지꽃? 근데 이런 꽃들도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완전한 새파란색이 아니라 약간 보랏빛을 띠는 꽃들이에요. 이런 꽃들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보라색을 띱니다. 이 안토시아닌 분자에 3개의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어떤 물질이 붙느냐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결정되고 안토시아닌에 붙는 고리 색깔에 따라서 완전한 파란색은 아니어도 보랏빛이 도는 푸른 스름한 꽃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애매한 푸른 빛이 도는 보라색 꽃 말고 정말 파란색인 꽃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파란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입니다. 먼저 꽃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꽃들이 있는데요. 이런 꽃들은 식용 인증을 받은 꽃이라고 합니다. 반면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꽃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은방울꽃, 철쭉, 애기똥풀, 삭감나무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지면 안 되는 꽃도 있는데요. 뿌리나 씨앗을 만지면 안 되는 식물들도 있지만 특히 꽃을 만졌을 때도 수포가 일어나거나 발진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자이언트 하귀드인데요. 정말 스치기만 하더라도 수포가 생기고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하귀드를 만진 상태에서 그 손을 눈에 갖다 대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꽃은 원래는 카프카스 산맥 서쪽, 흑해 쪽에 사는 풀인데 요새는 국내에도 산등성이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해요. 혹시 보신다면 만지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되고 날이 더워짐에 따라서 꿀벌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꿀벌이 개화 시기가 빨라지니까 꽃이 피게 되면 꽃가루를 나르려고 나와서 막 움직이다가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꿀벌들의 수가,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꿀벌이 이렇게 점점 없어지면 꽃가루를 전달해주는 이런 수분이라고 하는 현상을 사람이 직접 해주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꽃가루를 전달할 수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식량 생산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단순히 꽃 피는 시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꿀벌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작물의 생산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들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잘 지켜서 우리의 봄을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